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33호에 게재된 PFR의 가정용 로봇 시장 참여, 월 5,000엔으로 가정 내 운반 플랫폼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로보틱스 4호로 3에서 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PFN에서 스핀아웃한 로봇 벤처기업 프리퍼드 로보틱스 PFR은 2023년 2월 가정용 자율이동 로봇 카차카를 개발했습니다. 카차카가 부착된 선반과 도킹하여 식기 정리 및 가정 내의 소소한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음성이나 앱을 통해 지시를 내립니다. 법인용 사업이 주력이었던 PFN은 2018년에 CTEC 재팬 2018에서 자동 정리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용 로봇 시장에 참여를 모색해 오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로봇 본체 가격은 세금 포함 22만 8천엔으로 48회로 분할하면 월 4,980엔이고 서비스 이용료는 월 980엔으로 발매는 5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PFR은 2021년 11월에 발족했지만 이번 카차카는 독립 전인 PFN 시절에 이미 제품의 핵심 콘셉트의 확정과 개발 자체는 독립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PFR은 PFN이 보유한 로봇 기술을 전부 계승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율이동계 로봇 기술에 포커스를 맞춘 형태로 창업을 했습니다. PFN은 아마존 피킹 챌린지나 CTEC에서 공개한 자동 정리 로봇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암을 이용한 파지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R은 그 기술들을 봉인하고 어디까지나 업무용과 가정용의 자율유동에 특화된 형태로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것을 결단했으나 가정용 로봇 암은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로봇 암용 AI 기술은 아직도 발전 도중이며 공장이나 물류 분야의 반복적인 업무라면 적용 태스크를 특정 작업으로 좁히는 방법으로 기존 기술로도 실용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정 내에서 로봇 암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태스크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편 태스크를 좁혀서 제품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품성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입니다. 암을 하드웨어에 추가만 해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엔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그렇게 증가한 가격을 최종 소비자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폭넓은 태스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에는 아직 기술적인 어려움과 갭이 있습니다. 가정용 암 장착 이동 매니퓰레이터와 같은 로봇을 기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PFN 정도의 기업도 소비자용 시장에서는 암 장착이 아직 사업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PFN 그룹이 암 장착 이동 매니퓰레이터와 같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PFN의 니시카와 CEO는 카차카의 발표 회견에서 구상도를 공개했는데 카차카와 같이 암이 없는 자율 이동 로봇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동 매니퓰레이터와 같은 로봇을 다양한 산업에 침투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으로서 카차카의 포인트는 자율 이동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킹 및 운반 대상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킹부를 통해 운반 대상에 카차라는 소리를 내며 접속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운반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운반 대상으로 선반만을 제품화하고 있지만 바퀴가 달린 암을 준비하면 이동 매니퓰레이터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동 매니퓰레이터는 가정용 제품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베이스가 될 자율 이동 기능만을 상품화해서 가정용 시장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 두자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가정용 로봇으로는 로봇 청소기가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카차카처럼 운반에 특화된 타입은 아직 흔치 않습니다. 물건을 실은 선반이 통째로 사람 근처로 다가온다는 의미에서는 물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GTP, Goods to Person형 로봇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용 GPT형 로봇은 선반을 밑에서 들어올려 운반하는데 그럴 경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안전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은 견인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로봇 출신이 창업한 라브라도 시스템즈라는 벤처기업이 카차카와 같은 가정용 운반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브라도의 제품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선반과 자율이동 기능이 일체화되어 있고 대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카차카보다 비쌉니다. 가정용은 아니지만 물건을 집으러 가는 것이 귀찮고 로봇이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니즈에 부응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기 기업인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은 오피스용 레이저 프린터에 슬램 등의 자율이동 기능을 추가한 프린터 로봇 제품을 2014년에 개발했습니다. 제품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도쿄 아오야마의 공유 오피스에서 진행한 실증 실험에서 책상 사이를 이동하며 프린트물을 전달하여 사용자가 프린트한 것을 가지러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PFR은 카차카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을 이름도 없는 가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은 요리나 세탁물 등 다양한 것들을 매일 운반하는데 그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명시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소소한 운반 태스크를 카차카로 자동화하겠다는 것이죠. 청소, 세탁, 조리처럼 명시적인 이름이 붙은 태스크라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동화되는 효율을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름이 없는 태스크는 그 효율을 상상하기 어렵고 얼마나 편리해질 것인지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측면이 큽니다.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타입의 제품 장르이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효능이나 유스 케이스를 사용자에게 끈질기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PFR의 이소벨 CEO도 새로운 장르의 제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차카의 경우에는 선반에 이름을 붙이고 사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가지고 오기 때문에 PFR은 단순한 운반 용도 이외에 물건 관리나 물건 사용 행위의 습관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건 관리란 카차카의 선반에 물건을 넣고 A라는 이름을 붙여두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려도 음성으로 A를 갖다 줘라고 말하면 선반째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용한 후에도 카차카가 적절한 장소에 선반째로 돌려놓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의 습관화란 예를 들면 선반에 공부 도구나 근력 트레이닝 도구 등을 넣어두고 특정 시간에 유저에게 갖다 주도록 스케줄링 해두는 것입니다. 카차카는 언뜻 보면 서빙 로봇의 가정판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용도는 이미 단순한 운반 로봇이라는 틀을 넘어섰습니다. 퍼스널한 가정용 로봇만의 유스 케이스이며 업무용 로봇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가 물건이라는 실물에 대한 대규모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카차카는 음성 쿼리 하나로 필요한 것을 호출하는 리트리버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한 미국의 레브라도 시스템스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에 비유해 자사 제품의 이름을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냥견인 리트리버는 사냥한 것을 주인에게 물어오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레브라도 시스템스나 PFR의 로봇은 가정 안에서 호출 한 번으로 필요한 것을 집안 곳곳에서 찾아오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는 로봇 청소기 이외에는 로봇이 전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물건은 사람이 직접 걸어가서 갖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귀찮다는 잠재적인 생각을 마케팅을 통해 현재화시켜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키면 비즈니스 기회는 팽창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운반 행위 그 자체보다도 음성 호출이나 앱 조작만으로 물건을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차카는 음성 입력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합니다. 같은 방 안에서 소리가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에서는 음성 입력으로, 멀리 떨어진 방에 있을 때는 앱을 통해 조작합니다. 저기 카차카라는 말이 웨이크 워드입니다. 그 후에 사용자는 원하는 운반 태스크를 카차카에게 책장을 거실로 가져와처럼 조작하고 싶은 선반의 이름과 목적지를 함께 지시합니다. 인식에 성공하면 카차카는 삐릉이라는 소리를 내며 음성 합성으로 책장을 거실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복창합니다. 정리해라고 사용자가 말하면 가져온 선반을 원위치에 갖다 놓는데 경로 도중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문을 장애물로 인식해서 장애물이 있어서 여기서 멈춥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봇의 음성 인식은 잡음과의 전쟁으로 특히 방 안의 반향음이나 텔레비전 등의 잡음은 물론 자신의 액추에이터에서 나는 잡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카차카는 4개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로봇 윗면의 4개 모서리에 설치하여 빔포밍을 통해 지향성을 사용자 쪽으로 향하면서 잡음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카차카의 4개 모서리에 있는 작은 구멍이 마이크입니다. 빔포밍의 파라미터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로봇 내부에서 나는 잡음이나 다양한 가정 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음성 및 잡음의 전달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습니다. 카차카에서는 음성 인식도 로봇의 로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성 인식에서는 인식기에 실제 음성 인식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량으로 변환한 후에 입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멜 주파수 캡스트롬 MFCC를 이용했는데 또한 회견에서는 음성 인식과 관련하여 CSM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른 주파수인 정연파의 합으로 신호를 나타내는 복합 정연파 모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에서 이용하고 있고 발매 시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용도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 지상의 태양으로 상용화가 가시화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